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일문단은 하이데거가 정의하는 현존재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곤 한다.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가 익명해 타인들이 세인으로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즉,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에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고유성을 잃고 세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현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서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가지며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죽음은 현존재의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존재의 자체에 있는 내재에 있는 것이다.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에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3문단은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4문단.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존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아까 세인은 정의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고유성을 잃고 비본래적인 삶을 사람이란 뜻이었죠.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며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이 현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다. 현존재의 고유한 가능성을 잃게 하는 죽음에 대한 회피와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여 선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인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 의미로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5문단은 하이데거의 관점이 지니는 의의였습니다. 자, 이제 장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로 넘어가 볼까요? 1문단.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은 존재하는 날 무엇을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실존적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1문단은요, 사르트르가 정의하는 인생과 인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2문단.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되므로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의 삶을 일부분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문단은요, 사르트르가 제시한 죽음의 우연성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3문단, 무엇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자이다.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의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듯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3문단은요, 타자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문단,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 이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것은요,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네요.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 재구성되므로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혀 있습니다.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존적 삶과 관련한 사르트르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주체적 태도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해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3문단은요, 주체적 삶을 강조하는 사르트르의 관점이었습니다.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철학자의 관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가에서는 현존재, 세인 등의 개념을 설명했었고요. 나에서는 타자, 죽음의 우연성 등의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했었죠.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7번입니다. 가의 현존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문단을 읽으면 되는데요. 4문단의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본재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라는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따라서 본래적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죽음을 은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읍과 니은을 비교해서 이해해야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읍은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의 4문단을 통해서 죽음을 외면할 때 고유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가의 2문단에 세인은 고유성을 잃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도출해보 봅시다. 그러면 기읍은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도출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니은은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문단의 3과 4를 통해서 3문단과 4문단을 통해서 타자는 다른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의 의미를,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의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기에 야스퍼스를 비판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읽겠습니다. 야스퍼스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 다 읽어보았을 때 이 주황색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따라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죽음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허망한 종말로서 인식하는 데 그치지만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며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르트르는요, 어떻게 생각했죠? 자신의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2번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나머지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단락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이 답의 근거가 되는 단락을요, 선생님이 분홍색을 전부 다 넣어 두었답니다. 우선 1번과 4번에 관련된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내용을 얘기했죠. 그러면 죽음을 맞이해야만 인간이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사르트르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3문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절대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가 않겠죠. 3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죽음을 사실로 보고 있으므로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 의미로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은 적절하지가 않겠죠. 답의 근거를 다 찾아보았으니까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20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일기이다. 가의 하이데거와 나의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4년 9월 땡일 날씨 맑음.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은 이후부터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사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삶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에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이 돌아보게 된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지. 내가 좋아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줄 테니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 라고 일기를 썼어요. 전체 내용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요? 노란색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자, 5번을 고르기 위해서는요, 가의 5문단, 나의 4문단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답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5문단을 통해서 하이데거는 본래적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요구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4문단을 통해서 사르트르는 실존적 삶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닌 주체적 삶과 또 책임을 강조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르트르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하이데거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현 존재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의 3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서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현 존재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의 답의 근거 보도록 할게요. 현 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부터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은 현 존재가 세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반성하는 자세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볼게요.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주는 것은 나의 삶을 타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단에 사르트르는 스스로 선택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삶을 실존적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번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다?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답의 근거는 단락에 다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1, 2, 3, 4는 모두 다 맞는 것이 되겠고요. 틀린 것은 바로 정답 5번이었습니다.